2023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교육 평가의 신뢰도 검사 방법은? 신뢰도 검사 방법에 밑줄을 쳐주세요. 신뢰도 검사 방법으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로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보기는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검사에 대해 시간 차이를 두고 2회를 측정해서 특정 값을 비교해 차이가 작으면 신뢰도가 높고 크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측정 사이의 시간 차이가 너무 길거나 짧으면 신뢰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 보기의 내용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2회 측정에 밑줄을 쳐주세요. 보기는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측정을 해서 2번의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여부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검사 재검사 방법입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 동형 검사는 동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2개의 동형 검사를 같은 대상에게 실시해서 두 검사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반분 신뢰도 검사는 한 검사를 어떤 대상에게 실시한 후에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를 독립된 검사로 취급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내적 일관성 검사는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도 하죠. 검사 속의 각각의 문항을 독립된 한 개의 검사로 생각하고 합치성,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나와 있는 신뢰도 검사 방법까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기의 수업 장면에서 활용한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에서 모스턴에 밑줄 쳐주시고 교수 스타일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축구고요. 학습 목표의 경우 인프런트 킥으로 상대방 수비수를 넘겨 동료에게 패스할 수 있다. 수업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도자, 내 앞에 상대방 수비수가 있을 때 수비수를 넘겨 동료에게 패스하려면 어떻게 공을 차야 할까? 학습자, 상대방 수비수를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공을 띄워야 해요. 지도자, 그럼 발의 어느 부분으로 공의 밑부분을 차면 수비수를 넘길 수 있을까? 학습자, 발등과 발 안쪽의 중간 지점이요.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가리킨다. 지도자, 좋은 대답이야. 그럼 우리 한번 상대방 수비수를 넘기는 킥을 연습해 볼까? 지금 이번 문제처럼 문제 형태가 좀 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혹시나 내가 어려워하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 같다고 하면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은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고 답안지까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 하고요. 내가 독해하는 시간이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 문제는 일단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출해설 시간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가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질문 형태를 보면 수비수를 넘겨 동료에게 패스하려면 어떻게 공을 차야 할까? 발의 어느 부분으로 공의 밑부분을 차면은 수비수를 넘길 수 있을까? 지도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는 유도 발견형 스타일입니다. 유도 발견형 스타일의 경우 미리 예정되어 있는 해답을 학습자가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계열적이며 논리적인 질문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지도자의 경우 학습자가 발견해야 할 목표 개념을 포함한 일련의 질문을 설계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해답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교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한 가지 개념적 아이디어, 즉 해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이 보기 옆에다가 유도 발견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도자는 논리적이며 계열적인 질문을 설계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지도자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해답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지도자는 학습자에게 예정된 해답을 즉시 알려준다. 아니죠. 예정된 해답을 즉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예정된 해답을 발견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3번이 틀린 보기고요. 4번, 지도자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을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1, 2, 4번은 유도 발견형 스타일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긴 문제는 일단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시간이 남으면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보기의 내용이 유도 발견형인지 못 찾았다라고 하시면 실제 시험 때는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지도자는 논리적이며 계열적인 질문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해답을 검토하고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도자가 논리적이며 계열적인 질문을 설계해 놓고 굳이 동그라미 3번처럼 학습자에게 예정된 해답을 즉시 알려줄 확률은 적겠죠.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내가 모르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라고 한다면 네 가지의 보기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른다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로젠샤인과 퍼스트가 제시한 학습 성취와 관련된 지도자 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로젠샤인과 퍼스트가 제시한 학습 성취와 관련된 지도자 변인으로는 명확한 과제 제시, 지도자의 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 과제 지향성,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경력입니다.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링크가 제시한 교수 전략 중 한 명의 지도자가 수업에서 공간을 나누어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질문에서 공간을 나눈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바로 정답은 스테이션 교수죠. 스테이션 교수는 학생이 밀어내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형태로 기구가 부족한 수업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스테이션 교수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관찰이 다소 어렵다 보니까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는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체육의 기업 확보와 체육인의 니은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 거였죠. 기역은 공정성, 니은은 인권 보호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법에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 원리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별성의 원리,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별 지도, 개별성의 밑줄, 개인차, 다양한 수준별 밑줄 쳐주시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 효율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효율성이랑 설명이 매칭이 되지 않죠. 효율성의 원리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지도 및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3번 적합성의 원리, 지도자의 창의적인 지도 활동의 선정과 활용. 적합성의 밑줄, 창의적인 지도 활동의 선정에 밑줄 쳐주시고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통합성의 원리, 교수 학습 내용의 다양화와 신체 활동의 총체적 체험, 총체적 체험에 밑줄 쳐주시고 맞는 설명입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으로 나머지 1, 3, 4는 옳은 설명으로 잘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직접 교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에서 직접 교수 모형에 밑줄을 쳐주세요. 직접 교수 모형의 경우 지도자가 수업 내용과 의사결정의 주관자고요. 그리고 수업 계획과 실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학습자로 하여금 연습 과제와 기능 연습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높은 비율의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심동적 영역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심동적, 두 번째가 인지적, 세 번째가 정의적이었죠. 동그라미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지도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학습자의 과제 참여 비율이 감소한다. 아니죠. 높은 비율의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동그라미 4번 수업의 단계는 전시과제 복습, 새 과제 제시, 초기 과제 연습, 피드백과 교정, 독자적 연습, 본시 복습 순으로 진행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직접 교수 모형을 활용한 수업 6단계도 잘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으로 1, 2,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 스포츠 기본법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 시행의 기본 원칙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정책에 관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 시행의 기본 원칙으로는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할 것 이렇게 7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1번, 3번, 4번에 있는 내용은 옳은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법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8번 문제는 조금 상식선에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대회 참가 목적을 국위 선양에 두어 지원할 것. 이 부분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대회 참가 목적을 국위 선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모스턴의 포괄형 교수 스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괄형 교수 스타일에 밑줄 쳐주시고요. 영어로는 2였죠. 2라고 써주세요. 동그라미 1번 지도자는 발견 역치를 넘어 창조의 단계로 학습자를 유도한다. 발견 역치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창조에 밑줄을 쳐주세요. 교수 스타일에서 A부터 E까지는 모방이었고요. F부터 K까지가 창조였는데요. 포괄형 교수 스타일은 기존 지식의 재생산을 강조하는 모방이 중심이 됩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지도자는 기술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수용한다. 개인차의 수용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학습자가 성취 가능한 과제를 선택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한다. 자신의 수행을 점검에 밑줄 쳐주시고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4번 과제활동 전중 후 의사결정의 주체는 각각 지도자, 학습자, 학습자의 순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책 본문 내용에서 표로 정리된 부분이 있었고요. 포괄형 교수 스타일인 2는 학이라고 했었죠. 과제활동 전에는 교사, 과제활동 중에는 학습자, 과제활동 후에도 학습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그라미 4번도 옳은 설명으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2, 3, 4는 포괄형 교수 스타일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링크의 학습 과제 연습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복잡한 운동 기술의 경우 기술의 주요 동작이나 마지막 동작을 초기 동작보다 먼저 연습하게 한다. 마지막 동작을 먼저 연습, 여기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테니스 서브 과정에서 공을 토스하는 동작을 연습하기 전에 공을 라켓에 맞추는 동작을 먼저 연습한다. 두 번째 문장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는 바로 역순 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순이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 동작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 역순 연세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의 규칙 변형은 규칙의 변화로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동그라미 3번의 반응 확대는 배운 내용을 새로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방법이고요. 동그라미 4번의 운동 수행의 목적 전환은 운동 수행의 목적을 전환하여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규칙 변형, 역순 연세, 반응 확대, 운동 수행의 목적 전환, 이 이름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유추가 되실 거예요. 각각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